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일단 파이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전체 크립토 시장을 대표하는 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영상을 만든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1시간 정도 좀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 비트코인에 큰 관심이 없던 분들도 많으셨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것은 이 블록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매우 정확한데요. 21만 개의 블록이 생성이 될 때마다 비트코인의 채굴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의 이 블록은 약 10분마다 생성이 되기 때문에 21만 개 정도의 블록이 생성이 되면요, 약 4년 정도의 주기로 반감기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미 비트코인의 프로토콜이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처음부터 다 설계를 해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블록당의 보상이 2009년에는 50개였지만 2012년에는 25개로 반으로 줄어들고, 다시 2016년에는 12.5개, 그리고 현재는 6.25개 블록 보상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반감기가 적용이 되면요, 3.125개의 비트코인 블록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비트코인의 채굴 모델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점차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채굴이 이어지는 시기가 2140년까지 지속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을 정도의 이 채굴량은요, 2030년 정도만 되더라도 거의 비트코인의 99% 정도가 채굴이 완료가 될 것이고, 매우 소수의 비트코인만 보상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40년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2030년 정도만 되더라도 이 채굴자들은 실질적으로 채굴에 대한 수익보다는 그때부터는 이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를 통한 수익에 좀 더 기대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이런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더 더욱 희소해질 수도 있고요, 가치 상승을 이끄는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런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 왔었고, 우리는 이 반감기 패턴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대적으로 이 반감기의 패턴을 살펴보면요, 조금씩 상승 시점에 차이가 있었고 상승폭이 다 달랐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반감기 바로 직전과 이후에는 조종기를 거치고 나서 6개월 이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대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과거의 패턴을 학습을 해서 이번 반감기를 예측을 해보자면요, 현재는 반감기가 적용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큰 변동폭의 조정들이 올 것이라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2024년 후반기부터는 진정한 대상승장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단순 예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4년에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024년 초에 현물 ETF 승인을 받으면서 이미 반감기가 오기 전에 신고점을 달성했다는 점은 기존 패턴과 이미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홍콩에서도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 미국 대선이 실시가 될 것이기에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정책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 이런 호재들이 존재하지만 또 반대로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좀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반감기로 인해서 지금 당장 채굴자들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매도세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등은 단기적인 악재로 또 이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감기를 통해서 정말 예측하기 힘든 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이 약 63,800달러 정도의 지금 조종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모아보았을 때는 이번 2024년도 길게 보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이 좀 더 크지만 단기적으로 하락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이번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반감기 관련해서는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제 파이 네트워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이 마이그레이션 상당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4월 19일 어제 하루에만 약 63,400개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는 건데요. 당연히 올해 있었던 마이그레이션 차트를 보시면요, 1일 마이그레이션 기준을 해서는 가장 높은 마이그레이션 양을 보여주었고, 전체 마이그레이션 기록을 보더라도 2022년 마이그레이션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초기 상태를 제외하고는 어제 하루 마이그레이션 양이 역대급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하루에 7만 건도 이루어졌었고, 맨 초반에는 10만 건의 마이그레이션도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거의 6개월 정도 KYC만 진행을 해놓고 큰 오류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던 상태의 마이그레이션 데이터였기 때문에 당시는 큰 이점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 전 KYC 통과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렇게 공지가 나왔었죠. 그리고 임시 승인자들 또한 현재 새로운 라이브니스 체크를 통해서 조금씩 솔루션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이렇게만 쭉 진행이 된다면 2024년 안에 파이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조건 달성, 점점 확신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랜덤의 지갑으로 무작위로 소수의 파이코인을 전송을 하고 그 지갑에 스캠 메시지를 함께 보내는 이런 스캠 케이스를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해당 메시지를 보면 이 스캐머는 본인이 파이코 팀인 척 지금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지갑은 현재 금지된 현금 매매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니 이 주소로 접속을 해서 당신의 지갑 비밀 구조를 입력을 해서 검증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주소는 파이코 팀의 공식 페이지와 아주 흡사하게 만들어 놓은 스캠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의 비밀 구조를 입력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파이 지갑에 있는 파이코인 모두 뺏기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블록체인의 거래를 보면 이런 소수점들의 거래가 다른 거래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몇 주 전부터 계속 지속이 된 것 같은데,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이런 소수점을 통한 거래들이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에 지금 도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은 GCV 옹호자들이 만들어낸 거래인가, 어떤 자정 거래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사기꾼들이 최대한 작은 파이코인들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최대한 많은 파이 지갑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서 좀 스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분석을 해서 이 X에 이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예를 들어 GCIX로 시작되는 이 지갑 주소가 0.000001 파일을 랜덤의 지갑 주소에게 보내고 스캠 사이트 링크를 계속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갑을 하나만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갑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지금 스캠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갑 하나만 추적을 해보니 최근에만 보낸 전송 기록을 보니까 약 1305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건요, 여기에 소모한 파이코인이 고작 0.323 파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0.323 파이를 보내고 1000명 중에 1명만 걸려들어도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스캠 구조인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스캐머가 1305건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 이 스캐머들에게 비용을 청구했던 건 바로 파이 블록체인의 수수료였습니다. 현재는 0.01 파이코인의 기본 이 고정 수수료가 들고 있기 때문에 1305건의 전송을 위해서 소모한 수수료는 총 103.05 파이 수수료가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0.01 파이로는 앞으로 뭔가 이런 스팸 활동이나 스캠 활동, 그리고 디도스 공격 등을 막아내기엔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이렇게 그룹 단위로 수십 개의 지갑, 수백 개의 지갑들이 이런 활동을 동시적으로 하게 된다면 블록체인의 한정적인 거래 처리 능력의 대부분이 이런 스캐머들의 데이터로 모두 채워지게 될 것이고, 막상 정말 파이코인의 전송이 소중하고 중요한 이런 거래에서는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전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솔라나가 자주 겪어왔던 것처럼 이런 데이터가 넘쳐 흐르게 되면요, 최악의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작동이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도 오픈 메인넷이 되고 파이코인이 엄청나게 가치가 생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렇게 파이코인을 쉽게 훔쳐가려고 하는 이런 스캠 지갑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생성이 될 수도 있고요, 현재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스캠 데이터를 파이 블록체인에 뿌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 생태계는 블록체인의 생리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수탁형 지갑의 사용에 아직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여러 스캠 활동에 어떤 거짓 뉴스에 잘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런 스팸이나 스캠 활동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이 바로 이 수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니콜라스는 이 수수료 0.01 파일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수수료는 네트워크에 필요 없는 스팸을 줄여주는데 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고요. 네트워크에 너무 많은 거래가 몰리게 돼서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된다면 높은 수수료를 제한하는 거래가 노드에 의해 먼저 처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언급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많지 않은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캐머들이
거래를 마구잡이로 보내도 수수료가 고작 0.01파이 정도이지만 앞으로 즉 오픈 메인넷 이후로 이렇게 거래를 마구적으로 보내게 되면 네트워크 수수료가 0.01파이가 아닌 더 빠른 상태로 급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목 현상이 생기면은 노드 입장에서는 더 높은 수수료를 제한한 거래부터 선처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가 처리되는데 시간이 좀 더 소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스캠 활동을 하는 지갑들은 단 하나의 스팸 거래를 보내는 데 있어서도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소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 100개의 지갑에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며칠이 걸리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해야만 이런 전송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활동이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또 풀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어 팀에서 공개한 이 지갑 사용 영상에서는 잠시적으로 나왔지만 파이 지갑에 적힌 수수료가 0.04320 파이 이렇게 적혀있는 장면을 포착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점을 보았을 때는 이 초기 파이 생태계에서 코어팀이 어떤 힌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메인넷 이후 이런 스캠 활동이나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수수료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각자 좀 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번 재미있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메인넷 이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태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요. 파이 블록체인의 거래 처리 능력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 블록체인의 확장성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느낄 쯤에는 이 수수료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솔루션은 현재 타 블록체인 생태계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 2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고 사이드 체인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수수료 정책 자체가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파이코인이 수수료가 저렴한 네트워크로 래핑이 되어서 넘어가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스텔라가 수수료가 매우 낮은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좀 더 파이 생태계의 초기 상태를 확인한 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스캠 지갑들 그리고 수많은 이 스캠 활동들을 보면서 이렇게 부담 없이 또 활개치는 모습들도 보면서 그나마 이 블록체인의 수수료라는 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은 줄 수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수수료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마지막 예를 제가 가지고 와보면요. 파이코 팀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이 네트워크는 이 파이 DM 스테이킹이라는 기능을 출시를 했었고 또 파이어사이드라는 소셜 랩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DM을 보내는 데 있어서도 이 파이 생태계에서는 파이코인의 스테이킹을 먼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파이코인을 일단 보증으로 걸어놓고 상대방이 이 DM을 신청을 받아주면요. 그제서야 제가 보증으로 걸어놓은 파이코인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최근 웹 2.0에서 보여주는 여러 스팸 메시지들의 홍수에서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솔루션으로는 이렇게 적정한 비용의 발생이 적합할 수 있다. 코어팀은 이런 지금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 코어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느 정도의 비용의 발생은 항상 부정적으로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온라인 소셜 연결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DM을 테스팅을 해봤는데 제가 DM을 다 할 수 있는 분들과 이렇게 DM을 신청하고 수락하는 경우는 어차피 스테이킹을 해놨던 파이코인이 다시 다 돌아오기 때문에 실질적 비용 없이 우리가 DM 메시지를 그분들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테이킹을 하는 과정에서 이 블록체인 수수료는 소모가 되었지만요. 하지만 파이 생태계가 정말 거대하기 때문에 미래는 이 거대한 이 파이 유저들에게 스팸 메시지, 즉 DM을 대량으로 뿌리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런 스테이킹 정책 때문에 그런 시도조차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파이코인 소모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본인의 스팸 DM을 받아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파이 채팅 앱에서는 그런 스팸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 또한 파이 블록체인의 수수료 정책과 어느 정도 동일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사이드 이 소셜 앱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의 글을 쓰고 가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무료로 사용을 하지는 못합니다. 최소한 한 개의 파이어 토큰을 소모를 해서 본인의 가치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파이어사이드는 파이어 토큰을 보상으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도 존재합니다. 기본 정책은 파이어사이드에서 스팸성 글들을 최대한 막고자 비용 정책을 도입한 것인데 이것 또한 파이코어 팀이
얼마나 기존 웹 2.0 소셜 플랫폼에서 스팸 활동이나 소수의 계정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그런 문제점을 경계해 왔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특히 수수료나 어떤 비용 정책을 얘기해 드릴 때마다 너무 높은 것도 좋지는 않지만 초반에는 너무 낮게 시작하는 것도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만약 파이코인 수수료가 낮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에 봉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오히려 안정성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이런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좀 더 커지고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올 시기쯤으로 해서 여러 솔루션이 제시가 되는 게 순서에 맞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를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수수료라는 게 과연 파이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우리가 가치를 전송을 할 때마다 부여가 되는 것일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참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